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2월 14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어제부터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국채 등 자산 매입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정한 기금 규모를 종전의 55조엔에서 65조엔으로 증액 발표했습니다. 10조엔에 달하는 증액분은 전액 장기국채 매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의 장기국채 매입 기금은 9조엔에서 19조엔으로 늘어나게 되며 자산 매입은 기존 계획대로 오는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준금리는 현행 0에서 0.1%로 동결하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같이 장기 물가 목표치를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그간 지적을 받아왔던 인플레이션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일본 중앙은행이 소비자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당분간 1%로 잡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번 양적 완화의 증대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었으며 물가 목표치를 정하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희마와리 달러 옌 차트입니다. 발표와 함께 77.5에서 거래되던 달러 옌은 발표와 함께 엔화의 약세로 77.915까지 급등하였으며 계속해서 엔화의 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2013년 회계연도에 총 3조 8천억 달러를 배정하자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세수 확충을 위해 고소득층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개인 최고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도 공식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총 3조 8천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7%로 0.1% 높였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3.6%, 4.1%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2014년에 8.1%, 2015년에 7.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재정적자는 올해 당초 예상보다 높은 1조 3,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고 내년에는 9,01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 예산안에서 오바마 정부는 향후 10년간 세수를 1조 5천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 확대를 공식적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우선 고소득층이 받는 배당에 대해 연간 수입이 25만 달러 이상인 기혼부부 가정이나 20만 달러 이상인 개인은 배당금을 경상소득으로 간주해 세율을 현행 15%에서 2배 높은 39.6%로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최고소득 계층의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내년 39.6%로 4.6% 높이자고 제안했고 최고소득 계층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5%에서 20%까지 높이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세수는 2064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 정부는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들에 대해 최저 세율을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버핏세로 이를 위해 이미 민주당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연간 세수가 400억에서 5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민주당과 대립하며 관철해왔던 급여세 감면 연장 반대 의견을 극적으로 철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동안 급여세 감면과 실업수당 혜택 연장 등을 놓고 대립했고 지난해 말 가까스로 2개월 연장안을 처리해 오늘 2월 말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급여 세율을 지난해 말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낮췄고, 지난해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급여세 감면이 연장되면 미국 가구당 평균 1000달러 이상이 지원돼 경제에 약 1000억 달러가 유입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화당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을 주장하며 이에 반대했었습니다. 이처럼 강경했던 공화당 지도부가 급여세 감면 연장에 합의했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출 확대를 반대해온 공화당 내 보수층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아 있으며, 또 급여세 감면 연장과 함께 서로 대립했던 사안인 장기 실업수당 연장과 메디케어 환자 진료비에 대한 감세 등을 놓고 민주당과 협의를 지속해야 할 전망입니다. 15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개최를 앞두고 그리스에 대한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안 최종 타결까지의 예상 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내일 예정되어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등 국가들이 그리스를 불신하면서 추가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억 2,500만 유로의 재정 감축 실행 방안, 15% 임금 삭감 방안을 구체화하고 모든 그리스 정당 지도자들이 합의안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실할 것 등 추가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는 내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원칙적 합의 수준밖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부 전망이 있었습니다. 2월 27일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한 독일 의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레슬러 독일 경제장관은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정부의 긴축안은 필요하지만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독일 의회의 승인을 얻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차 구제금융 타결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리스에 대한 독일 등 주변국들의 높은 불신의 벽입니다. 앞서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오는 4월 총선을 감안 긴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각 정당 대표들의 확약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는 4월 그리스 총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긴축 이행 의지를 갖더라도 그리스 경기 악화에 긴축 여파마저 더해지면 채무 감축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슈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현 추세대로라면 오는 2020년 그리스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136%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는 이체 구제금융과 민간 채권단의 부채 탕감을 조건으로 제시된 개혁 조치들을 이행하면 현재 GDP의 160% 규모의 부채가 2020년에는 120%로 줄어들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의 그리스 국채 손실 분담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150억 유로를 그리스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후 3월 1일 유럽 정상회담에서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채권단의 의구심 때문에 채권 교환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내달 20일 만기인 145억 유로의 그리스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어 여전히 위기는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해 영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행 프랑스 재무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국을 제외하고 적어도 8개 유로존 국가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영국도 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행 장관은 올해 유럽연합 순회 의장인 헬레 덴마크 총리에게 지난주 유로존 9개국의 명의 서한을 보내 프랑스가 오는 8월 도입키로 한 금융거래세 초안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회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한에 서명한 9개국은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입니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줄곧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해왔고 관련국들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에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금융거래에 대해 0.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해 역내 재정위기 극복과 추가 세수 확보, 금융권에 대한 견제 등의 대의적이면서 실용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르코지는 큰 힘을 얻은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은 27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주요 경제국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반대 입장은 단호합니다.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어렵게 런던을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키워댄 만약에 금융거래세 도입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유로존 재정불량국들의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하는 한편 영국을 비롯한 최고 등급 국가들의 등급 전망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6개국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은 A2에서 A3로 한 단계, 스페인 신용등급은 A1에서 A3로 두 단계 떨어졌습니다.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은 BA2에서 BA3로,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 등급은 A1에서 A2로 한 단계씩 낮아졌고, 몰타의 등급도 A2에서 A3로 강등되었습니다. 등급 전망은 모두 부정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무디스는 이와 함께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지닌 영국과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로존 위기에서 파생된 재정 및 거시경제적 위험이 확대되는 점과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럽 각국이 유로존 존립과 개혁 이행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점을 감안해 등급 강등 폭은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재정불량국들의 국가 등급 강등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구제금융설에 시달려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채 수익률이 다소 안정되면서 이 같은 소문이 사그라졌지만 금융시장에선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이기 때문이며 S&P와 피치가 앞서 무더기 등급 강등 조치를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AAA 국가들의 등급 전망 강등은 다소 의외입니다. 특히 막대한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영국의 경우 유로존 위기 발생 이후 처음으로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무디스는 영국이 유로존 국가는 아니지만 재정, 경제, 정치적으로 추가 충격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디스의 발표 이후 영국 정부는 즉각 재정 정상화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등급 전망 강등은 영국이 부채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한 것이라며 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 재정 건전화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방책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하며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미국의 핵심 소매 판매 증가율이 발표됩니다. 미국 내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 총액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증가폭이 높을수록 소비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는 유럽의 4분기 GDP 증가율이 발표됩니다. 우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순으로 발표되며 저녁 7시에는 유럽의 GDP 증가율이 발표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으나 유럽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4분기 GDP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자료에 따라 추후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녁 6시 30분에는 영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변동치가 발표됩니다. 한 달간 실업수당 청구를 통해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의 변동치로 낮을수록 고용시장의 개선을 의미하므로 파운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내일 밤 11시에는 미국의 외국인 미국 장기 유가증권 보유액도 발표됩니다. 외국인이 미국 장기채권 구매액과 미국인의 미국 외 장기채권 구매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외국인의 미국 장기 유가증권 구입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장기 투자를 위해 달러 수요를 의미하게 되므로 달러에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